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우리한테 친숙한 국가이며 아주 젊은 인구가 베트남 전쟁 이후에 아주 세계 경제 엔진으로 포스트 차이나를 구현하고 있는 베트남 증시와 베트남 ETF, ETN 투자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언론에서 베트남 펀드 또는 ETF에 대한 뉴스를 갖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아주 얼마 되지 않은 기사입니다. 여기 뉴스토마토에서 이렇게 했나요? 경기 회복세에 베트남 펀드 깜짝 수익을 줬다. 0고점 경신한 VN지수. VN지수가 베트남 호지민 증권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지수입니다. 이게 우리가 투자하는 ETF의 기초지수가 되죠. 베트남 3개월 평균 수익이 무려 13.4%의 수익을 줬다고 합니다. 한투운용 VN 30 선물 레버리지 ETF를 선보였다. 이게 세계 최초의 2배 레버리지 ETF가 한국 시장에서 상장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 하단 부분에 국가별 펀드 수익률을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베트남이 무려 최근 3개월 동안에 13.39%로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가 10.84%, 그다음 브릭스가 9.7%, 북미, 미국, 캐나다가 2.78%네요. 신흥 유럽은 0.38%밖에 안 되고 러시아는 마이너스 0.3%입니다. 이걸 보면 최근 3개월이라 하면 대략적으로 아마 2020년 8월, 9월, 10월 또는 11월까지 이때 수익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베트남이 가장 매력적인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언급한 200짜리 레버리지 ETF가 한국 시장에서 2020년 11월 달에 상장됐죠. 킨덱스, 블룸버그, 베트남 VN 30 선물 레버리지 가라고 H 이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베트남 ETF, ETN 주가지수 이 방송 영상을 갖고 만들게 된 계기는 이 킨덱스, 블룸버그, 베트남 VN 30 선물 레버리지 가라고 H 전 세계에서 최초로 2배짜리 베트남 ETF가 한국 시장에 상장되었다는 이 소식을 계기로 베트남 주가지수 ETF, ETN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을 갖고 이해를 하려면 먼저 도이모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도이모이 정책은 이제 베트남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의 등소평이 있었던 것처럼 1986년도에 도무어이 공산당 서기당 이분이죠. 이분이 한 100세까지 사시다가 2018년에 돌아가셨나요? 이분의 주도로 채택된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입니다. 이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이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도 더 자유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송금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송금이 굉장히 자유스럽죠. 예를 들어 우리 북한 같은 경우에 쉽게 투자를 못하는 것이 송금의 자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에 진출한다 이럴 때 우리 개성공장 같은 데 보면 임금을 갖고 우리가 사람을 갖고 우리 기업이 북한 사람을 채용을 해갖고 북한 사람을 해고도 하고 이런 그다음 한국에 자유스럽게 송금도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용도 거기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어떤 대표 기관하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금을 갖고 우리가 고용하지도 않고 그쪽 북한에서 집단적으로 고용한 거기하고 계약을 했고 거기다 송금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의 주도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은 틀리다는 겁니다. 이 베트남은 완전한 거의 자본주의 국가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 가서 베트남 근로자를 갖고 채용하고 그다음 월급도 우리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이 직접 줄 수 있고 그다음 자유스럽게 송금도 가능하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개방의 정도가
뛰어난 것이 도이모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지만 사실상의 자본주의화였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다. 이런 면에서 베트남이 투자가 매력적인 국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베트남은 경제 성장률 때문이죠. GDP 성장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이후 2019년도에도 7% 정도의 고성장 시대를 갖고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를 갖고 보는 듯한 이런 모습이 오늘날의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한번 객관적인 경제 이치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은 IMF 자료입니다. IMF에서는 베트남을 세계 경제 순위 35위로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월드뱅크 평가입니다. 월드뱅크에서는 베트남을 세계 44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에서 평가한 겁니다. 그 베트남을 세계 45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35위에서 45위 순위가 베트남의 경제 규모 순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따지면 이렇게 경제 순위가 한국처럼 10위권에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잠재력도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베트남과 같은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 가장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통화 가치입니다. 베트남의 통화는 동이라고 불립니다. 영어는 VND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베트남도 다른 이머징 마켓 국가와 같이 3월 달에 그 팬데믹 위기 때 이때 폭락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3월 23일 그때 미국 주가 바닥 찍었는데 그때를 계기로 동화가 US 달러 대비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안정화됐습니다. 주가도 여기에 비례해서 그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결국은 베트남 동화의 통화 가치가 안정된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이 안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에 한국이 굉장히 많이 진출하고 있어요. 특히 이 삼성전자. 우리가 쓰는 휴대폰 있죠. 이 삼성 휴대폰의 절반은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 지금 구미에도, 한국 구미에도 휴대폰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도 공장이 있었는데 이걸 갖고 대부분 베트남으로 철수를 했고, 최근에는 인도에도 진출하고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삼성 휴대폰의 그 저가폰은 거의 다 그 삼성전자 이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삼성전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베트남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기 하면서도 좀 아이러니한 게 이 베트남 최대 기업이 삼성전자랍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그 베트남 GDP의 20%, 수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베트남 경제를 갖고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가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럴 엄청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그 베트남 ETF에서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의 수출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삼성전자 덕분인지 몰라도 여기에 보면 텔레폰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휴대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 산업을 굉장히 많이 의류 쪽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베트남이 이 농산물 국가이기도 하죠. 쌀도 많이 수출할 것 같은데 쌀을 갖고 제가 여기서 발견을 아무리 살펴봐도 잘 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계 2의 커피 수출국이더라고요. 여기 커피도 많이 수출해요. 1위가 브라질이고 2위가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원유도 생산하나요? 원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파트너국을 보면 중국, 미국, 미국으로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나요? 일본,
한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베트남으로 봐서도 한국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갖고 알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주가 지수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베트남에 그 증권거래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치민이 있습니다. 먼저 하노이 증권거래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노이 증권거래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하노이에 있겠죠. 이것은 HNX30 지수라는 것을 운영을 하죠. 베트남 동화를 갖고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2020년 2월 이후에 이 베트남의 HNX30 지수입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노이 증권거래소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HNX30 지수를 갖고 하노이 증권거래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ETF 투자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지수는 사실은 그 호치민 증권거래소, 옛날 사이공이 호치민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산출하는 베트남 주가 지수는 VN30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 시장 또는 미국 시장에서 투자하는 ETF의 원천 지수는 이 호치민 증권거래소 거래한 VN30 지수가 대부분 됩니다. 이거는 그 VN30 지수는 30개의 블루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도 베트남 동해로 거래됩니다. 그리고 하노이 증권거래소하고 요게 그 호치민 증권거래소는 틀리고, 호치민 증권거래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VN30 지수를 잘 보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식음료 및 담배가 그 다음 순위를 갖고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2002년도 이후에 이렇게 보면 큰 추세로 봐도 계속 VN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서 아주 부침이 심하네요. 이건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특징인데, 이때가 보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렇게 한번 아주 대신 혼난 적이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사태, 코비드 팬데믹 위기 때 또 한번 이렇게 급락을 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모든 이머징 마켓 국가들의 공통 상황이기도 합니다. 호지민 증권거래소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 또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의 기초지수인 VN 지수는 그 호지민 증권거래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지민 증권거래소 이렇게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베트남 주가하고 이머징 마켓 국가의 평균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파란색 선, 요게 이제 VNM이라 해갖고 미국 시장에 상장된 베트남 1배 레버리지 차트입니다. 그리고 EEM은 이머징 마켓 평균이죠. 거의 뭐 한 20개의 국가의 그 개발도상국 주가의 어떤 평균이다, 이걸 보겠습니다. 2020년 4월이면 이제 팬데믹 위기가 끝나고 이제 주가 상승이 이렇게 되는데, 이머징 마켓 국가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베트남도 같이 상승했나요? 거의 베트남 주가의 상승률이 이머징 마켓 국가와 평균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 주가 지수 ETF, ETN 투자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통해서 베트남 주가 지수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 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베트남 ETF 투자는 한국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한 배짜리밖에 없는데, 만약 베트남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한국 시장에서는 세계 최초의 2배짜리 베트남 주가 지수 ETF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은 미국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달러로 된 주가 지수를 갖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분석은 갖고 미국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은 베트남은 한 배짜리밖에 없습니다. VNM이라고 베트남 주가 지수 한 배짜리 투자하는 ETF죠. 이것은 달러 거래로 해서 베트남 주가 분석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단점은 언제나 수수료가 0.1%로 거래 비용이 비싸고, 또 원래 미국에 우리가 굳이 가려는 목적은 뭐 2배짜리 또는 3배짜리 이런 레버리지 ETF가 다른 나라는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한국이나 멕시코 이머징 마켓 이런 데는 3배짜리가 있습니다. 러시아, 브라질도 2배짜리가 있는데, 아쉽게도 미국 시장에서는 베트남은 1배짜리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배짜리를 미국 시장에 사겠다 이러면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권회사에 해외 주식 계좌를 먼저 개설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베트남 ETF는 VNM입니다. VNM을 갖고 이렇게 요걸 갖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베트남 주가지수 ETF, ETN 투자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굉장히 미국보다도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없는 2배짜리 ETF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내 증권 계좌로 킨덱스 블룸버그 베트남 VN30 선물 레버리지 가로고 H 등을 갖고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장점은 굉장히 수수료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없는 2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1배짜리도 당연히 있습니다. 거래 비용도 작고 베트남이 주가 상승할 때 2배짜리 ETF를 갖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한국 시장의 장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비해서 특별한 단점이 없고 베트남 투자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회사에서 한번 베트남 ETF를 사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증권계좌를 갖고 이용해요. 베트남 ETF가 뭐 1배짜리, 2배짜리가 있는데 2배짜리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장된 게 불과 얼마 안 되죠. 2020년 11월 25일 날 아주 최근에 상장됐네요. 킨덱스 블룸버그 베트남 VN30 선물 레버리지 가라고 H 일봉 차트입니다. 세계 최초로 한국의 베트남 2배 레버리지 ETF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고 베트남 투자 때 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주가지수 ETF, ETN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을 투자를 하시려면 일단 2배짜리를 하겠다 이러면 한국의 킨덱스 블룸버그 베트남 VN30 선물 레버리지 가라고 H를 갖고 한국 시장에서 2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갖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1배짜리는 미국 시장의 VNM입니다. VNM의 한번 구성도를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킨덱스 블룸버그 베트남 VN30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거의 여겨집니다. 일단은 빈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여기 탑10에서는 앞에 소개한 삼성전자 이런 외국 법인을 다 제외하고 순수한 베트남 법인으로만 베트남 주가지수 ETF, ETN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빈그룹이 하여튼 베트남의 최대 어떤 그룹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주력이 부동산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빈그룹이 베트남에서 가장 토종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고 지분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탐 베트남 다이얼 프로덕트, 아마 제 추측컨대는 식음료 회사 또는 담배 회사 이쪽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빈홈, 이것도 부동산 회사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부동산 회사 같습니다. 호화팟그룹, 이것은 철강 회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 이런 쪽에 아까 은행 부동산
식음료 및 담배 이것이 베트남의 주력 산업이라 했으니까 대부분 이런 기업을 갖고 베트남 ETF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또 한 배짜리가 있죠. 킨덱스 베트남 VN30 가라고 합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베트남 주가지수 ETF ETN 굉장히 많은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이고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한국의 1970년대를 갖고 보는 듯합니다. 만약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의 입지를 갖고 국권이 구성해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 가속화된다면 베트남 주가도 굉장히 그 이머징 마켓 국가 중에서도 아주 상위를 갖고 형성할 수 있는 후보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그 2배짜리 ETF인 킨덱스 블룸버그 베트남 VN30 선물 레버리지 가라고 H 이 2배짜리 ETF가 생겨서 아주 한국 시장을 통해서 베트남 투자를 갖고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소개한 베트남 주가지수 ETF, ETN을 잘 숙지하여 많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